차기 여당 당권 주자 김부겸 전 장관이 KTX 세종역 신설을 양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여당발 논란이 또 시작됐습니다. 도내 한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신고가 교육부로 접수됐습니다. 도교육청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에서 마스크 착용 시비가 끊이지 않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승객들 때문에 시내버스 기사들이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6.17 부동산 규제 한 달 만에 청주 아파트 시장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매매 가격 상승률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소속 단체장들의 잇따른 불미스러운 사건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 검토까지 요즘 여당에 대해 말이 많죠. 이 가운데 차기 여당 당권 주자인 김부겸 전 장관이 청주를 찾아 KTX 세종역 신설을 찬성한다는 취지의 소신을 밝혀 또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당권 행보차 청주를 찾은 김부겸 전 장관이 KTX 세종역 신설에 긍정적인 소신을 밝혔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세종역 재추진 의지를 공식화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세종청사에서 집무했던 김 전 장관은 세종시의 교통 불편을 공감한다며 역을 만드는 것까지는 양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역적 시각을 가지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지역의 발전은 저는 결국은 조금 광역적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도시 또 행정 단위로 이렇게 끊어진 그런 단위로만 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이 늘면 고속화가 무력화될 것이라는 반대 논리에 대해 주변의 기존 역을 그냥 지나치는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역을 만든다고 다 정차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고속 처리, 저속 처리 된다는 건 조금 지나친 좀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주에서 나온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통합당은 충북을 얼마나 무시하면 이러냐며 즉각 비난 성명을 냈고 세종역 신설 저지에 앞장선 민간단체도 반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세종시 건설 목적과 계획에 반하는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고. 한편 김 전 장관은 부동산 정책의 하나로 정부 여당이 논의 중인 서울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균형 정책에 반하는 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 폭력 근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충북에서도 체육계 폭력 사건이 터졌습니다. 도내 한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학생이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건데요. 그런데 가해자로 지목된 코치나 학생이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한편 오히려 신고한 학생이 동료를 폭행했다며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70년 넘는 핸드볼팀 역사를 자랑하는 고등학교. 지난 1일 이 학교 핸드볼팀이었던 1학년 학생 한 명이 학교 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학교를 나왔습니다. 지난 1월부터 팀 주장이었던 3학년에게서 지속적으로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에 시달렸다는 이유였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팀 코치에게 야구방망이로 맞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학교 측에선 진상조사와 함께 현재 전국대회에 참가 중인 코치와 주장을 즉각 경기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피해자 심리 안정이나 치료 부분에 대해서 이미 발표를 했고요. 코치 부분이 언급이 돼서 신고한 그 순간부터는 대회 출전 부분에서 배제를 했고요. 가해 학생하고는 이제 폭행을. 가해자로 지목된 코치와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해당 학생을 나무란 적은 있지만 폭행이나 심한 욕설은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이 동료들을 폭행하고 선후배들에게 욕설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선후배 없이 그냥 말만 하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하고 발로 명치를 차가지고 애가 문짝에 가서 나가 떨어져서 배가 아파 죽는다고 울었대는데 그게 장난입니까?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충청북도교육청은 좀 더 철저한 조사와 함께 학교 폭력 사태를 더 이상 막기 위해 기숙사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16번째를 맞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공식 트레일러가 공개됐습니다. 영화 블라인드와 순수의 시대 등을 연출한 안상훈 감독 작품으로 3D 기법을 통해 미래의 비핵물체로 구현한 영화제 로고가
음악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올해 영화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비대면으로 치러집니다. 6.17 부동산 대책 시행 한 달이 지나면서 방사관 가속기 유치 이후 과열됐던 청주 아파트 시장도 급변했습니다.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고 가격 상승률도 대폭 감소하게 되면서 청주시는 조정지역 해제 신청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청주 오창의 한 아파트 단지. 방사관 가속기 유치 호재로 매매가가 1억 가까이 급등했지만 규제 이후에는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한 달 만에 거래량이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 고점 대비 수천만 원이 내려간 매물이 나와도 잘 팔리지 않습니다. 업소에 한 20개를 매매했다 그러면은 지금은 거의 없는 정도? 절망감. 진로를 고심하고 있는 업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거래량이 줄면서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6.17 규제 직전에는 일주일에만 매매가가 1% 넘게 올라 전국 최고 수준 상승률을 보였지만 한 달 만에 상승률이 90% 이상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2차례 규제로 법인 등 외부 투자자들의 발길이 뜸해지면서 상승세가 둔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 대출 규제와 보유세, 양도세 강화로 시장은 관망세를 보이며 매수 문의 및 거래가 급감하여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시장 상황이 급변하면서 청주시도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후속 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아파트 거래량과 거래 주체 등 좀 더 세부적인 자료를 수집한 뒤 시장이 안정된 것으로 판단되면 정부에 조정지역 해제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거래 상황은 7월 20일 이후에 저희들이 그 자료를 접할 수가 있어서 그러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 정부와 여당이 서울 집값 안정화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충북 등 비수도권 지역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봄철 이상저온의 냉해를 입은 충북 지역 농가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충청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한 냉해 재난지원금 96억 9천만 원이 확정돼 이달 안에 피해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2차례에 걸쳐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충북 9,851개 농가 4천여 헥타르에 냉해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충주와 괴산, 장목별로는 사과와 복숭아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지 2달 가까이 됐는데 다툼이 잦습니다. 기사 폭행과 운행 방해가 끊이지 않자 경찰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대낮 충북 청주 도심의 한 버스 정류장 앞. 도망가려던 한 남성이 자신을 붙잡은 버스기사를 밀치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연이어 버스기사의 얼굴과 팔에 수차례 주먹을 휘두릅니다. 버스기사가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버스에 올라탄 50대 남성에게 제대로 쓰라고 말했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제대로 착용해달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어린 놈이 하면서 막 주먹 걷다가 얼굴 때리려고 왔다리 갔다리 하시더라고. 사진 타고 있는 중에. 또 다른 시내버스 안.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올라탄 승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하자 15분간 트집이 이어집니다. 기사놈들이 뭐 마스크 쓰라고 한다고 막 계속 저기 트집을 잡으시는 거예요, 이제.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내리던 차에 뒷문을 발로 차버리자 버스 문이 고장나버립니다. 승객들은 놀라 황당해합니다. 결국 버스는 운행이 중단됐고 버스기사는 승객들을 뒤따르는 버스에 이동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확진 판정이 아니라면 행정명령을 내릴 수 없어 지자체가 나서긴 어렵다는 입장. 과징금을 계속 매긴다고 하면 또 너무 강제적으로 억압하는 것 같고 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또 저해되는 요인인 것 같아서 결국 경찰이 나서 두 남성을 각각 폭행 혐의와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마스크 미착용 승객이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에 특가법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강력팀이 전담 수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크 미착용 시비로 입건된 승객은 충북에서만 모두 4명. 몰지각한 일부 승객들의 돌발 행동으로 기사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충북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학생이 5천 명을 넘었지만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어제도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인 학생 51명이 진단검사를 받는 등 등교 수업을 시작한 지난 4월 20일 이후 모두 5,004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루 검사 인원은 지난 5월 480명까지 증가했다. 지난달 중순 이후부터 100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3일 수능 시험을 앞두고 수능 출제 기관이 주관하는 마지막 모의고사가 오는 9월 치러집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마지막 모의고사가 오는 9월 16일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로 소속 고등학교나 담당 교육청, 학원 등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허위 확인서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딴 혐의로 기소된 윤남진 충북도 의원이 선고 유예를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현장 실습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복지시설에서 허위 실습 확인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당시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군의원 신분으로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책임이 무겁다며 사적 용무가 아닌 군의원으로서 용무였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조짐을 점차 보이면서 충주시가 시청사 출입을 다시 통제합니다. 시청 본관과 의회동 정문을 비롯해 출입군 4곳을 제외한 모든 출입문을 차단하고 발열 체크를 한 뒤 출입대장을 작성해야 출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출입자에게 손소독제 사용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관리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단양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관광 명소를 휴장 없이 운영합니다.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사업소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다누리 아쿠아리움과 만천하 스카이워크를 휴장 없이 1시간 연장해 오후 7시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다누리 아쿠아리움에서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멸종 위기종인 수달을 소개하는 특별 행사도 진행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체육중학교 설립에 다시 도전합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사업비 과다를 이유로 지난해 4월 재검토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전체 사업비를 124억 원에서 98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학년당 학생 수를 35명에서 25명으로 줄이고 운동 종목도 12개에서 9개로 축소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20일 이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하고 오는 2024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화랑기 전국 시도대학 양궁대회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청주 김순영 양궁장에서 열립니다. 대한양궁협회는 당초 중고등학생 1,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었던 이번 대회를 코로나19 여파로 규모를 축소해 대학 입학과 취업이 걸려있는 고등학생 300여 명만 참여한 가운데 사흘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회식 없이 무관중으로 진행하며 대회 기간 사전 등록자 출입만 허용됩니다.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